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혼자 사는 서순자라고 합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도와주려다 상처만 받고 돌아온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떠났고 저는 이 집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왔어요. 서울에 사는 제 아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걱정했어요.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벅찼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 매일매일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죠. 아, 이제 나도 손주를 안아보는 날이 오겠구나.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처음 맞이하는 작은 손가락과 보드라운 볼을 보며 세상에 이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하루하루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휴가가 끝나고 출근해야 하는데 마땅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못 구했어요. 친정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힘드시대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변 지인들은 애 보는 공은 없으니 가지 말라고 하며 말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 삶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민 끝에 아들 부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올라가마. 그렇게 저는 시골집 문을 잠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채로요. 서울 아파트에 도착하고 처음 며느리와 손주를 마주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즐거웠지만 곧바로 집안 살림 전체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밥, 빨래, 청소, 손주 돌보기까지 하루 종일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하는 소리가 어머니 화장실 청소는 하셨어요? 이유식을 제가 만드는 방식대로 하자.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빨래를 삶으면 세탁기에 코스가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하세요? 밥상 반찬에는 이거 너무 짜요. 이건 건강에 안 좋아요. 하루가 며느리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났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 집의 가사도우미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속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통화 내용에선 며느리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 했어요. 제가 봐주면 돈도 아낄 수 있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헌신과 희생이 젊은 사람의 거짓말에 이용당했던 거구나. 제 희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저는 억지로 이해하며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된 육아와 집안일 속에서 손주를 돌보며 아이는 어느새 3살이 되었어요. 그날 아들의 뒷모습은 다른 날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청국장을 지인에게 어렵게 구해 정성껏 끓였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집안 청소 안 하셨어요? 집에서 왜 똥냄새가 나죠? 며느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청국장을 발견한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질색을 했습니다. 집에 냄새 배면 어쩌라고 이런 걸 끓여요? 그녀는 눈앞에서 청국장을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청국장 끓인 냄비를 낚아채 보았지만 이미 청국장은 모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순간 3년 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청국장인데 이걸 왜 버려? 음식이 뭔 죄가 있다고? 넌 이게 쓰레기로 보이니?
사람 사는 집에서 이런 냄새 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이걸 버려? 그러자 며느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집에서는 안 돼요. 앞으로 절대 청국장 같이 냄새 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3년 동안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고 하라는 건 굳이 말없이 다 했다. 내가 이 집에 식모살이 하러 온 줄 아냐? 내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까봐 내가 이렇게 멀리 올라와서 손주까지 돌본 게 미친 짓이었구나.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했지만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그저 말없이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연이도 3살이니 어린이집을 보내든 말든 너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구하든 난 도저히 이 집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구나.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골집으로 돌아왔는데 택시비는 정말 비쌌지만 그 서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불편한 동거는 그렇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랜만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텃밭을 정리하고 제 방식대로 밥을 차려 먹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 번이면 족하다. 니들 자식이니 이들이 알아서 키워야지. 나는 이제 내 시간을 즐길 거다. 동네 주민들과 꽃놀이도 다닐 거니 2번 다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3년간 참아왔던 울분과 불편을 모두 뒤로 하고 이제는 제 삶의 주인으로서 마음껏 숨쉬고 웃으며 살아갈 것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린 이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